풍토병입니다. 풍토병. 자, 풍토병 이것도 최근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풍토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토자가 들어갔죠. 흑토자야. 그 지방. 그래서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한다. 풍토병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간디스토마. 어느 지역에서 생깁니까? 강가.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이거 참 어디 생겼어요?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데잖아요. 지카. 되셨습니까? 그 지역에서만 주로 생기는 거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의 지표죠. 알아두셔야죠. 대기오염의 지표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분진, 그 다음에 아황산 가스, 영어 이름으로도 알아두세요. 화학기호로 SO2,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 이 세 가지가 1차 대기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벤젠, 그 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거 빼고 그냥 대표적인 게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2차 대기오염의 지표 두 번째로 알아볼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오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대기오염의 지표인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오존 들어가면 돼, 안 돼? 대기오염의 지표로 맞는 것은 할 때 오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제가 1차, 2차 이렇게 안 물었잖아.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대기오염의 지표 이렇게 말했다면 오존만 들어가야 돼.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묻는지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아까 대기오염의 지표 일산화탄소, CO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맹독성 나와야 되는 거죠. 맹독성. 이 말 안 나오면 안 돼. 맹독성. 그러면 허용 용도는 하나도 없을 순 없어요. 대기 오염의 원인이 일산화탄소고 배기가스 같은 것 때문이니까 얼마다? 0.01 0.01 적어두십시오. 여러분, 허용 농도는 0.01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2차 대기 오염의 지표는 아까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오존이라 그랬어.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 오존은요, 유해한 게 아니라 좋은 역할이 많아요, 여러분. 오존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쪽 근처에 오존이 딱 포진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유해한 광선을 차단해 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오존은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오존층이 파괴되는 게 안 좋은 거야. 대기오염 때문에. 그럼 오존층이 파괴되면 유해광선을 차단 못하니까 뭐가 생긴다?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슬쩍 오존의 문제로 피부암이 생긴다. 그럼 틀렸어. 오존층의 파괴로 피부암이 생기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한번 언급을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온실효과의 주범, 맞죠? 온실효과의 주범,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뭐가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니까 밀폐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군집독이 생기는 거죠. 군집독. 그러면 군집독이 생겼다는 말은 뭐가 많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군집독의 원인이 뭐냐 또는 군집독에 관련된 게 어떤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나오면 이 말이 맞을까 틀렸을까? 정상적인 공기의 성격의 변화 때문에 군집독이 생겼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군집독은 원래 정상적인 공기는 어때야 돼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변화가 생겼다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그게 군집독 맞잖아.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 군집독은 정상적인 공기에 변화가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 했었던 문제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군집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CO2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환기. 그래서 우리가 온도, 습도, 환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다? 환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을 순 없어요. 얼마까지는 괜찮다? 0.1까지는 괜찮다. 그죠? 0.1. 일산화탄소는 얼마? 0.01. 이산화탄소는 0.1.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대장균이라고 나왔어요. 자,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입니다. 분변 오염의 지표. 이 변에 들어있다고, 대장균 자체가. 그리고 또 무엇의 원인균이기도 하다? 방광염의 원인균도 대장균입니다. 방광염의 원인균, 분변 오염의 지표, 하나 또 뭐가 있을까? 수질 오염의 지표. 수질 오염의 지표 하는 것도 대장균이죠. 그래서 수질 오염의 지표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때 대장균이 얼마까지 마시는 물에 검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얼마 떴을 때? 100cc를 떴을 때요. 물 100cc를 떴을 때 여기에서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됩니다.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됩니다. X입니다. 여러분 봐주십니다. X. 자, 대장균, 수질오염의 지표, 방광염의 원인균, 분변오염의 지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불화수소는 참고로 하시는데 제가 헷갈리니까 그냥 불뽕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요? 불뽕. 그래서 불화수소는 뽕나무, 불뽕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깨끗하다, 오염됐다 이런 말 할 때 지표가 있었죠. 그 지표 여러분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보셔요. 자, DO라는 말은 용존산소예요. 그 다음에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중요하지 않아. 뭐만 중요하다? 요구량이에요. COD도 요구량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럼 DO는 녹아있는 산소예요. 용존, 녹아서 있는 산소예요. 그러면 이 물 안에 녹아있는 산소가 높다. 그 말은 그 물에 산소가 많은 거니까 깨끗한 거지. 맞나요? 그 다음에 BOD, COD 이건 요구량이야. 요구량이 높다. 그 말은 안에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산소가 안에 없다는 거지. 그럼 그 물은 오염이 높다. COD도 마찬가지로 요구량이 높은 거니까 없으니까 요구하는 거겠죠. 오염도가 높다. 그러면 자, 깨끗한 물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까? 깨끗한 물은 녹아있는 산소는 높고, 그죠? 그 다음에 BOD 요구량이죠. 이건 어때요? 낮아. 그리고 여기 안 적었지만 COD도 어떨까? 똑같이 요구량이니까 COD도 낮아. 그러면 지금 용존산소가 높으니까 요구량은 낮죠. 그래서 BOD나 COD와 DO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용존산소가 올라가면 요구량은 낮아지고, 그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깨끗한 물은 온도도 어떻다? 낮고요. 염분도 농도가 낮아요. 전부 다 알아두십시오. 전부 다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질 오염의 영향이라고 했죠. 수질 오염의 영향. 자, 수질 오염의 영향에서는 부영양화,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용어 정의는 안 적었어요. 이 용어 정의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영양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양분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 라고 했죠. 물이 걸러지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수구로 아무 물이나 그냥 버려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도 막 버리고 해서 영양분이 물속에 많이 들어가서 물의 가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물의 가치가 떨어졌어.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면 물의 가치가 떨어져. 좋은 게 아니야. 누구 좋은 일만 시켰다고요? 플랑크톤 좋은 일만 시켰댔잖아요. 그래서 부영양화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서, 과다하게 들어가서 플랑크톤이 증식한 거예요. 부영양화. 영양분이 부자가 되었다.
수질 오염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영양분이 많이 들어간 부영양화 때문에 누가 좋은 일 했다고? 누구한테 좋은 일 했다고? 플랑크톤. 그래서 플랑크톤이 그 영양분을 음식물 썩겠든 설거지할 때 내보낸 물에 영양분 다 먹었어. 그럼 플랑크톤이 많아졌지. 그게 바다의 수면 위에 빨간색을 띠고 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조 현상. 그 다음에 강가나 호숫가 정도 이런 데다가요, 수면 위에 초록색을 띠고 이끼 낀 것처럼 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녹조 현상이에요. 결론적으로 적조, 녹조 이 현상은 뭐 때문에 생긴 거다? 부영양화 때문에 생긴 거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은 때문에 생기는 미나마타병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타이 카드뮴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수질오염 때문에 농업 이런 데다 문제를 주겠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에서 여러분 용어 기억합니다. 부활현상이라는 요 단어도 기억하세요. 부활현상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물에 염소로 소독하잖아. 마시는 물에 염소 소독하죠. 그럼 그 염소 소독을 했으면 세균 죽이려고 염소 소독했거든. 그러면 염소 소독했으니까 세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염소 소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균이요, 평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세균이 부활했다 생각하세요. 예전보다 많아졌으니까 세균이 부활했다. 부활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부활현상. 용어 뜻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여러분 알아두십니다. 음료수 적합 구비 조건입니다. 음료수 적합 구비 조건입니다. 그럼 음료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 색깔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탁해도 안 돼요. 투명해야 돼. 그 말은 여러분 색깔을 알아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색도라고 하는데, 색도. 그 다음에 물이 투명하다, 탁하다 하는 거는 탁도라고 하는데, 탁도. 그래서 무색 투명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색도는 몇 도 정도까지만 되냐면요. 5도 이하라야 됩니다. 5도 이하. 5도랑 6도라 적었네요. 5도 이하라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오색연필 이렇게 하세요. 오색연필 뭐 이런 거. 그래서 색도는 5도 이하라야 돼요. 그 다음에 탁도는요 2도 이하라야 됩니다. 2도 이하. 그래서 색도는 5도 이하, 탁도는 2도 이하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무색, 투명 정도라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무 맛이 일절 어떤 맛도 없어야 된다면 틀렸어. 어떤 맛은 있을 수 있다. 어떤 냄새는 있을 수 있다. 염소요. 염소 맛 이외에는 어떤 맛도 냄새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소 맛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pH, 음료수의 조건 pH는 586이에요. 586. 왜? 외우실 때 586하고 점을 중간에 찍자 그랬죠. 그래서 5.8에서 8.6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잔류염소. 자, 잔류염소 뜻도 알아두세요. 근데 어렵진 않아. 어떤 말이다? 염소가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염소. 그런 뜻이 들어갈 거야.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 잔존하고 있는 염소, 남아있는 염소, 잔류염소야. 그 염소가 얼마는 되어야 된다? 0.1 수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잔류염소는 0.1 이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일반 세균은 어떻게 헷갈리지 마세요. 1cc를 떴을 때 100마리 이하라야 돼. 대장균은 어느 정도라 된다? 물을 거꾸로, 숫자가 거꾸로 된다? 뒤집어졌어. 세균이라 물 100cc를 떴을 때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마리도. 일반 세균은 1cc당 100마리 이하. 대장균은 100cc 중에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을 것. 되셨어요? 그리고 색도는 오색, 이탁, 오색, 이탁.
되셨습니까? 그거까지 한번 기억하시고요. 요거 전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정수 관리하면서 1번 색도, 탁도, pH, 산도, 그리고 잔류, 염소 이 세 개는요 매일 체크한다. 그리고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자, 포름알데히드라는 거 있죠. 자, 포름알데히드 이거는 어떤 물질이다? 세집증후군 할 때 나오는데, 그래서 세집증후군 이 말 나올 거야. 그럼 포름알데히드 물질입니다. 안 좋아. 이 물질로 인해서 세집에 들어가면 도배장판하고 가구 들어가고 했을 때 눈, 코 이런 데가 막 자극이 되고 심한 사람은 피부까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세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다? 포름알데히드다 하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님비 현상이라는 거와 핀피 현상이라는 거 있었죠. 이 두 가지 구별하시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님비 현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안 돼 하는 거야.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 쓰레기 소각장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장도 있어야죠. 우리 가족들도 누군가 나중에는 화장장에 가야 되는데 그럼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안 돼. 집값 떨어지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 같은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돼 하는 거는 님비 현상. 반면에 우리 지역에 여러분 막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러면 사람들 어때? 막 좋아하잖아. 왜? 집값 오르니까. 또 대학교가 생기면 막 좋아하겠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은 들어와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유익한 시설은 들어와 환영하는 거는 핀피 현상. 안 돼 하는 거는 님비 현상. 되셨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